네, 주요 외신 통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우선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를 두고서 고용 쇼크다 이런 말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부의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발표되기 전에 월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가 하면 비농업 부문에서 97만 8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200만 명도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까지 꺼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26만 6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평균적인 예상보다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업률도 3월 달에 6%였는데 월가에서는 5.8%로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1%로 높아졌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나 CNBC의 반응을 볼 것 같으면은 예상치 못한 둔화다 내지는 고용이 엄청난 규모로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구직은 늘거나 구인은 늘고 있는데 막상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미스매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구인 구직자의 숫자를 볼 것 같으면은 작년 1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기 전 작년 1월과 금년 3월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구인자 숫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그 구인자 숫자는 34%가 늘어났는데 직업을 찾는 사람들 구직자 숫자는 13%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이제 추가 실업수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이 추가 실업수당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고요. 그리고 또 연방 정부에서 별도로 $300를 받는데 주 정부에서 주는 추가 실업수당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318 정도 된다 그럽니다. 많이 주는 데는 $600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 $318에다가 연방 정부가 주는 $300를 합치면은 한 주에 $600가 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1년에 $32,000를 받는 정규직 노동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오히려 그것보다도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지 않고 실업수당 받는 게 더 이익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접객업소, 서비스 업종 쪽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차라리 실업수당이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게 9월 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월 6일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물론 딱 9월 6일까지는 아니고 한 8월 달쯤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은퇴를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은퇴해도 먹고 살 게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자리 시장에서 이 퇴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한 걸 보면은 대략 이렇게 조기 은퇴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120만 명 되고 이걸 합쳐가지고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 200만 명쯤 추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빨리 자산을 처분을 해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니까 원자재라든지 반도체 때문에 제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 중요한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네. 4월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 업체를 포함해서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줄어든 일자리 숫자가 27,000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조업 쪽의 일자리를 많이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원자재도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가 못하고 네. 특히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월을 기다려야지 물건을 받을 만큼 그렇게 상당히 심각하다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목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일자리 증가를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주말에 이 지표가 나왔을 때 월가의 전반적인 반응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만큼 고용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축 완화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이번에 나온 이 고용 쇼크는 일시적인 데이터상의 차질 아니겠느냐. 특히 계절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적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는 12일 날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가 예상으로는 전월 대비 0.2% 올랐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0.2%만 올랐다 하더라도 작년 4월에 0.4%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이걸 갖다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3.2%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러니까 3%가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고용 지표가 그렇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